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 오피스 강남규 대표님, 배정식 본부장님, 그리고 참관해주신 우리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문태영이고요. 코리니 대표이고 뉴욕에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뉴욕에서 와서 세미나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뉴욕에서 강남규 대표님하고 배정식 본부장님하고 한국에서 지금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이고요. 뉴욕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가 저희 뉴욕 본사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뉴욕에 오신 굉장히 지금 좀 프라이빗한 멤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셨고,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런다운을 할 건데요. 뉴욕에서 이제 있는 그 부동산의 현황과 좀 여러 가지 알짜 정보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정보이자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Q&A 섹션은 저희가 좀 그 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코리니 회사 소개 이제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실제 케이스 사례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뉴욕 부동산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뉴욕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뉴욕에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뉴욕에 이제 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구매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다가 이제 해보신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first time home buyer세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부동산을 지금 이제 보유하셨고 가지고 계시지만 뉴욕에서는 또 구매하신 경험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뉴욕 마켓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니가 추천하는 지역과 또 추천 매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에 올 때마다 이러한 매물들을 자꾸 업데이트해서 오는데 요번에 말씀드릴 매물들은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오프닝하는 이런 콘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현지에서도 아직 잘 많이 모르시는 그런 콘도들을 신식 정보로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매물 1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부동산 구매 과정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Q&A는 저희가 그 후에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코리니는 본사는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저희가 부동산을 약 13년 정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중개를 하다가 2017년에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현지에 지금 저희 소속 에이전트가 약 50명 정도가 있는데요. 약 13년간 이제 많은 중개를 한 베테랑 에이전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팀, 중국 팀 이렇게 여러 좀 나눠서 있습니다. 로컬 팀도 있고. 네, 저희 플랫폼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좀 다양한 이제 매물 찾기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2주 안에 이제 맞춤 매물 1분 안에 이제 또 나오는 그런 새로운 이제 사이트로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작년에 여의도에 파크원에다가 저희가 지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 다 오셔야 저희랑 그동안 뵀었었는데 다 못 오시잖아요. 이제 스케줄이 다 바쁘시고 대표님은 오시지만 사모님은 못 오시고 같이 오신 경우는 또 많이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직접 얼굴을 뵙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많이 말씀드려서 굉장히 이제 반응도 좋고 지금 저희가 그런 응원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뉴욕이 본사고요. 뉴욕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 마켓으로 저희가 올해 1분기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확장 예정이고요. 3, 4분기에는 또 서부 쪽으로 계속해서 플랫폼이니까 저희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약 65만 명의 고객분들이 지금 저희 플랫폼을 방문해 주셨고요. 매년 저희가 회사도 거의 이제 92%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도 많이 하였습니다. 160밀리언 정도 거래를 하였고요.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그런 마켓을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하나쯤은 이제 구매를 시작을 하셔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심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니즈를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플랫폼으로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런 부동산 사이트들도 많고 이제 그런 리스팅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이제 뉴욕에 있는 매물을 검색은 하실 수 있으신데, 검색하는 리스팅 사이트는 이제 1차원적이고 코리니가 드리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드리냐면, 아무리 그 리스팅을 보셔도 1대1 전문가의 매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다 다르시고 패밀리마다 지금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1대1 전문가의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매물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저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현지에 계신 변호사님, 또 이제 은행 회계사님, 이제 현지에 있는 그런 많은 인프라들을 저희 찾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13년간 이제 다져온 저희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들 본진이 여기 한국이시니까 뉴욕에 다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물을 사시면, 구매하시면 현지에서 관리해줄 그런 이제 업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솔직히 불안해서 못 사십니다. 네, 내가 물건 따로 사고 누가 내 거를 관리해 줄까.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결국에 이제 엑시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언제 부동산을 매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뉴욕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마켓 상황들 이런 거를 많이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 관리, 저희가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욕 부동산 케이스 사례를 말씀을 드릴거자 합니다. 그 전에 좀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뉴욕에 이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이제 매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아파트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콘도는 회원권, 분양권 이런 거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뉴욕의 이제 콘도미니엄은 한국의 이제 아파트다. 네, 이거 외에도 뭐 코앞, 뭐 타운하우스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이제 부동산 타입이 콘도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케이스 두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뉴욕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목적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거주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고객분들 중에 자녀분이 뉴욕에 이제 가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의 뭐 다른 곳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앞으로 보내시거나,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패밀리 플래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뉴욕에는 이제 렌트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렌트비가 월세가 한 달에 뭐 5,000불이었는데 더 높아졌어요. 지금 한 5,200불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렌트비를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학교에 들어가시면은 뭐 1년에 정말 5,000불이라면 6만 불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고, 학교 4년에 그 후에 뭐 인턴십, 직장까지 하시게 되면 거의 한 4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장기간을 이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비싼 지금 익스펜스가 주거입니다. 뉴욕이 이제 렌트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실들로 인해서 하나씩 지금 구매를 많이들 하셨고 지금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줄여줌과 동시에 자녀분들이 거주를 하셨을 때 말고 나가셨을 때는 저희가 또 렌트 인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치 자산도 확대할 수가 있죠. 프로퍼티 어프리시에이션도 저희가 있을 수 있고, 뭐 일석삼조 4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25만 불짜리 이제 하나로 한 16억 원 정도 하는 원베드룸을 저희가 예를 들면 사이즈가 694 스퀘어핏, 약 19평 정도 됩니다. 들어오는 월세 수익이 5,000불에서 한 6,000불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나가는 관리비하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다 제하고 나시면 연 임대 수익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5만 불 정도가 나와요. 하나로는 약 6,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수익률로 보면 한 3%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계속 오르는 마켓이고, 이제 수익률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또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같은 곳은 결국에는 이제 학교와 직장이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녀도 집을 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트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뉴욕에 오신 많은 뭐 유학생분들, 그 다음에 주재원분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서비스를 드렸고, 이제 구매를 하시겠다는 의지와 지금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만 사신 게 아니고 현지에서 자녀의 거주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를 더 사세요. 두 개를 더 사세요. 이렇게 하셔서 현지에서 렌트 인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달러 인컴을 일으키셔가지고 매달마다 송금을 보내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원화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현지에서 인컴을 일으켜셔서 이걸로 사용해라. 생활비로 쓰건 아니면 학비로 사용하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죠.
저는 뭐 자녀는 이제 이미 학교를 뭐 다 졸업했고 자녀가 없고 저는 오로지 미국 부동산, 특히 뉴욕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미국 달러로 안전하게 뉴욕 부동산을 구매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많은 금액들이 지금 이제 10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100만 불에서 한 300만 불 정도의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요. 한국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 비싸게 느껴지시고 지금 다 국내 자산이 지금 이쪽에 다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한 5%, 10% 정도를 미국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 분배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쯤은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나가 잘 되시면 2개, 3개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10개 이상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법인으로 이제 사셔서 거기서 이제 렌트 수익을 관리해드리고 저희가 있는데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거는 100만 불에서 300만 불짜리인데 이 100만 불짜리에 대한 이제 콘도를 구매하셨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연 3만 6천 불 하나로 약 4,7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200만 불짜리에 이런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물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특정 물건을 막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200만 불, 300만 불짜리를 투자하셨을 때 지금 인컴으로 이거는 다 지금 현금 구매하셨을 때 케이스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대출도 가능한데 대출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캐시딜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0만 불짜리를 구매한다고 하셨을 때 월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요. 300만 불짜리 이제 콘도를 구매하셨을 때 연 1억이 넘는 이런 임대 수익을 받고 계십니다. 현지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니즈가 너무 지금 많아졌어요. 작년에 지금 3, 4분기 때 환율이 많이 좀 높았잖아요. 1,400원, 1,450원대였는데 그때는 아무리 좀 돈이 있어도 잘 안 움직였어요. 네, 좀 기다리셨고 올 초에 1,300원대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뉴욕이. 안 내려가죠. 다음 달에 지금 5월이니까 졸업 시즌이 있고 9월 달까지 앞으로 계속 성수기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공실률이 2%도 안 돼요. 뉴욕 맨하탄이. 어마어마하게 공실률이 지금 없어서 아마 뉴욕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뉴욕 쪽으로 렌트를 찾고 계신 뭐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지금 렌트를 구하고 계세요. 저희가 여기 계신 이제 고객님들, 자녀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다 렌트를 찾으시는데 현재 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할 그럴 시간과 왜냐면 굉장히 빨리빨리 렌트가 나가기 때문에 90%가 비대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트 마켓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봤을 때 올해는 지금 1,300원대로 좀 내려갔고 렌트가 높으니까 올해는 한번 움직여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1분기에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뉴욕 부동산 마켓 및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제 왜 뉴욕 부동산인가?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뉴욕에서만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팩트이고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의 컴퍼니들이 다 뉴욕에 있죠, 본사가.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다 뉴욕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마켓이고 두 번째로 이제 명문 교육기관과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죠. 이제 콜롬비아대, 뉴욕대, 음대들, 미대들도 많이 있고 많은 명문 학교들이 지금 이제 뉴욕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학교를 뉴욕에서 졸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들 잡으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뭐 50년, 100년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성되는 이제 레거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분들이 자녀분들을 뉴욕에 학교를 보내시고 거기 현지에서 또 직장을 많이 잡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이런 팩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임대료가 끊임없는 수요가 있고요. 세계 제일의 금융 중심지죠. 월가가 있고 금융권도 다운타운의 월가 말고도 미드타운에 또 월가가 있습니다. 미드타운에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다운타운, 미드타운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입점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67% 이상이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의 이런 뉴요커들이 비싼 렌트를 내면 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죠. 1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가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뉴요커들이 많은 이제 그런 고 연봉의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30%, 40%는 다 지금 이제 소득세로 또 나가세요. 세금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남는 그 비용에서 또 30, 40%가 또 렌트로 나가요.
굉장히 큰 부분이 렌트로 나가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지금 우리 한국 그 바이어 분들께 왜 어필이 되냐면, 현지에 있는 그 이제 퀄리파이드 된 렌터들이 내는 높은 임대료를 저희가 콘도를 사시면 콘도 오너가 되셔서 이런 렌트 인컴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있는 그 뉴요커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현금으로 다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모게지를 받아서 많이 사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목돈이 없어요. 처음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안전하게 느끼고,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마켓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분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 가능합니다. 나는 한국 국적인데, 저는 영주권인데, 뭐 시민권인데 다 케이스가 다르시잖아요. 제가 그냥 한국 국적의 코리안 시티즌으로 여기 계셔도 뉴욕 부동산을 사시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이런 뭐 디스어드밴티지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뉴욕은 많은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인베스터가 50%가 넘는 곳이 뉴욕이에요. 굉장히 이제 큰 마켓이고, 뉴욕 부동산은 이제 높은 마천루 건물들이 있는 럭셔리 마켓인데, 거기서 콘도를 하나 사셔서 이제 렌트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 렌트가 안 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라도 대출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전혀 불이익이 없이 자유롭게 이제 거래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많은 집을 소유를 하셔도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되는 이제 세금이 없어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셔도 뉴욕에서 또 추가로 하셨을 때 그게 카운트가 되진 않고요. 그 뉴욕에서 뭐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가셔도 거기에 대한 뭐 세금이 더 높아지거나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어분들한테는 이 5번, 6번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간 뉴욕 부동산 마켓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이제 맨하탄 지역, 뉴욕의 강남입니다. 맨하탄 지역이 지난 10년 동안 약 60%가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올랐고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오른 마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루클린, 뭐 퀸즈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맨하탄만 말씀드리면, 맨하탄의 이제 중위 가격이나 평균 가격이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프라임 때, 저희가 2008년, 9년 때 가장 마켓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을 파셨던 분들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셨고요. 그때 안 파시고 홀드하고 계셨다가 2010년에서 11년 넘어가면서 12년부터 16년까지 부동산이 쫙 올랐습니다. 그때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득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내려가서 지금 코로나를 맞았는데, 2021년에 저희가 2020년에 사셨던 분들이 가장 또 잘 사신 결과가 나왔잖아요. 맨하탄 안에서만 지금 $30 빌리언, 36조가 거래가 됐습니다. 사상 호황으로 지금 거래가 됐고요. 2022년 작년에 1, 2분기까지 마켓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3, 4분기 때 금리하고 환율이 높아져서 그때 이제 얼어붙었죠. 그 다음에 지금 2023년 지금 1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좀 인트레스팅한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기회로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뉴욕 부동산을 사신 분들 중에 2008년, 9년에 파시지 않은 분들 말고는 다 돈을 버셨습니다. Everyone made money 했어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마켓이고, 마켓 좋을 때 매각하시고 안 좋을 때는 계속 렌트로 가져가시고, 이런 좀 심플한 프린시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마켓이고. 자, 그러면 1분기 때 마켓이 어땠나, 이 부분을 저희가 2월 달에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요 1분기 때 이제 거래가 4.83 빌리언, 약 6.2조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 볼륨이. 그리고 거래 건수도 2,000건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프라이스하고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에버리지 평균 가격이 1.95 밀리언, 약 25억 원 정도인데 크게 변동이 없었고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지가 않았어요. 가장 뭐 두드러지는 점은 작년 1분기랑 비교해서는 거래 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약 40%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현지의 뉴요커 분들이 아직 집을 안 사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렌트로 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 렌트로 가서 렌트가 더 높아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1월부터 렌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분기 때 이런 기록이 나왔고, 2분기 때도 좀 비슷하게 갈 걸로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지금 4월 중순인데 4월 말이죠. 5월, 6월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징하고 인트레스팅한 그런 팩트가 나왔는데요. 현금 거래가 전체 거래 중에 57%가 현금 거래였습니다. 그만큼 캐시 바이어들이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75%가 모두 현금 거래를 했어요. 이제 캐시를 갖고 있는 바이어들이 대출을 받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신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에 있는 거기에 뉴욕에 있는 그런 셀러들이 집을 그렇게 팔려고 내놔도 거래들이 많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이 집을 100만 불에 사셨는데 제가 80만 불에 살려고 오퍼를 넣으면 안 파시거든요. 그냥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세일은 거래가 조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어들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펙테이션이 높고 셀러들은 그냥 버텼다가 이제 계속 이제 더 값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규 분양의 니즈가 더 많아졌고요. 신규로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어는 신규 주택을 많이 이제 매입을 선호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또 많이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뉴욕에서 저희 가장 비싼 콘도라고 하는 센트럴 파크 타워라고 하는 콘도가 있습니다. 57번가 이제 빌리어네어 로우라는 억만장자의 거리인 콘도인데 131층이고 179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콘도를 저희 이제 코리니 고객분들이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으셔서 또 구매를 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약 15% 정도 받으셨다고 보는, 그러니까 10밀리언짜리를 저희가 뭐 8.5밀리언에 이렇게 내려서 지금 거래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여전히 바이어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에 이 센트럴 파크 타워를 사셨던 분이 환율이 1,150원에 1,200원이었어요. 근데 디스카운트 많이 못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1,300원대 환율로 유지를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마켓으로 다시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좀 주목할 점은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베이비 부머,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많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만, 미국은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66밀리언이 이제 한 7천만 명이 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들 first time home buyer예요. 집을 사본 적이 없고, 2025년, 2026년에는 이 중에 반이 첫 집을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나이가 지금 34살이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오래된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오래된 집을 사셔서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좀 비싸게 팔고 여전히 이런 거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좀 새 집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거 고쳐서 다시 또 팔고 올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요새 최신형으로 나온 그런 콘도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건 한국 바이어들뿐만 아니고 전체 그 이제 파퓰레이션으로 비교했을 때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게지 트렌드도 좀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게지가 지금 현재 한 6% 정도 돼요, 평균이. 금리가 지금 4%, 3%, 4%에서 6%로 올랐기 때문에 약 2%에서 2.5%가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100만 불짜리 콘도를 살려고 했던 바이어들이 25%를 내고 75만 불을 75%를 론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2%가 올라갔으니까 1년에 내는 금액이 약 15,000불 정도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 15,000불 많아졌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이거를 opportunity 기회로 보시고 사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협상을 디스카운트를 해서 많이 이제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재용자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고 계세요.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해서 6%로 이제 가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1년 정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 특히 미국은 리파이낸싱, 재융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마켓이잖아요. 그리고 중도 페널티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을 사시면 1년이나 2년 안에 다 재융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이제 낮추고 매달 원리금을 낮추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30년간 이제 상환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6%대가 지금 계속 이제 아마 2분기, 3분기 때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가장 전략은 지금 사시는 분들은 매입 가격을 낮춰서 사시고 론을 받으신 다음에 현지에서 달러로 론을 받으시고 환해지를 하세요.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내가 갚고 이제 그렇게 재용자를 하신다. 이런 플랜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게지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한국 국적이시라도 뉴욕 현지에서 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론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다들 미국에 한국계 은행이 한 27개 정도 있어요. 현지에 있는 미국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세우신 그런 은행도 있고 우리나라 시중 4대 은행도 나가 있는 것이 있고 근데 이 한국에 있는 그 분들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 이제 포린 바이어한테 주는 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모르시고요. 지금 대표님이 미국 가셔서 은행마다 다 소개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알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있는 지금 업무 협약을 한 우리나라 이제 4대 은행하고 지금 이제 해서 론을 지금 받는 거를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주자는 지금 이제 300만 불까지,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200만 불까지 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어요, 융자를. 그래서 에퀴티를 한 30%, 그 정도만 놓고 이제 받을 수 있고요. 한 30년 기간인데 5년 고정이자에 한 6% 하지만 재융자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용은 그렇고요. 상업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약 4천만 불까지도 저희가 론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기준은 한국에 있는 인컴을 보고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네, 뉴욕에 이제 있는 뭐 메이저 뱅크, 웰스파고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현지의 인컴을 보고 이제 론을 주는데요. 지금 우리 고객분들이 현지에는 인컴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컴을 뉴욕에 있는 현지 인컴처럼 보고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5분은 현금으로 구매하시고 5분은 이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현금 구매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없으시잖아요. 레버리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대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희 코리니가 은행 대출 연결까지 이제 시큐어 해드려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보통 뉴욕에 계시면 뉴욕에 있는 브로커들은 프리 어프로블 레터라고 해가지고 그 사전 그 승인 융자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게 없으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스트럭처링 같이 해서 지금 대출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렸는데, 대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추천 지역 매물 탑3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트렌드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케이스 사례 말씀드렸고, 매물 추천 저희가 이제 탑3를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매물은 2023년도형이에요. 아직 요 첼시 같은 경우 원 하이라인 콘도, 그 다음에 미드타운 이스트에 있는 요 이스트라이트라는 콘도, 그 다음에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원 맨하탄 스퀘어라는 콘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콘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콘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 콘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좀 시그니처하고 올해 지금 좀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거는 지금 뉴욕 현지에 있는 뉴요커들도 아직 많이 모르는 콘도라고 보셔도 되세요. 많이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욕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콘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콘도는 맨하탄 미드타운 이스트에 있는 이스트라이트인데요. 위치는 이제 요 가운데 중심부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약 5분 정도 되는 이제 거리에 있어요.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여기 미드타운을 많이 가서 보셨을 건데,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있죠. 굉장히 이제 큰 그런 교통의 허브이고, 바로 아래 NYU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랑곤 하스피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대도 있죠. NYU 치대 걸어서 14분 정도 해요. 이제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인타운도 이제 걸어서 한 12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 미드타운에 있는 이제 콘도인데요. 전철도 걸어서 지금 5개 노선이 있는 그런 콘도입니다. 이 미드타운 이스트 부동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0년 동안 매매랑 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매매 주인가가 약 40%가 올랐고, 렌트 주인가도 약 60%가 올랐습니다. 이 지역은 왜 지금 계속 오르냐면, 지금 이제 직장들이 많아요. 이 근처에 학교들이 많고, 또 이제 병원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렌트의 수요가 이제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라이트는 요 보시는 흰색 화이트 글라스 건물인데요. 약 34층이고 144세대입니다. 이제 세츄럴이라는 유명한 뉴욕에서 그런 건축사가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베드하고 투베드, 원베드가 이제 100만 불대부터 시작이에요. 100만 불대부터 150만 불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인데, 이 신축 콘도가 지금 가격대 굉장히 좋은 게 큰 장점입니다. 투베드도 200만 불대부터 뭐 250만 불대로 들어가고요. 보통 미드타운에 있는 신축 콘도는 원베드가 200만 불에서 250만 불부터 시작인데,
이 첫 스타팅 가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가성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이런 콘도이고, 그동안 이 미드타운 이스트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올라오지 않았는데 요번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콘도이고, 입주는 지금 2023년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20가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아직 계속해서, 그래서 뉴욕에 오신 분들이 빨리 하나씩 확보하는 그런 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진들을 짜집기해서 많이 그냥 보여드렸는데 입체감도 안 오시고 그냥 이제 보신 것도 기억이 안 나시다고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좀 잘 보시라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밖에 외관에서 보시는 이런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비가 지금 24시간 도어맨이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이제 잘 완성이 되었고, 부대 시설이 보통 뉴욕의 콘도들은 이제 그런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는 이제 1층이나 이제 그 아래층에 지하실에 많이 배치해 놓는데요. 여기는 지금 가장 꼭대기층인 34층 펜트하우스 레벨에다가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펜트하우스 레벨에다가 이거를 올려놔서 저희 테넌트들이 일을 끝나고 이제 스트레스 풀고 뛰기도 아주 좋은 그런 디벨로퍼가 이렇게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 보는 이제 사진인데요. 화이트 글라스이기 때문에 플로어 투 실링으로 지금 글라스가 환하게 지금 오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 그런 콘도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그 케이스는 원베드만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이즈도 굉장히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베드로 말씀을 드리면 약 130만 불 정도, 하나로 17억 원 정도 하는 이 콘도가 약 2,000불 정도라고 할게요. 2,000불 정도. 그리고 나오는 현재 렌트 임대 수익이 스타팅 가격이 5,500불에서 6,500불 사이입니다. 그래서 연 임대 수익이 약 45,000불 정도 나와요. 달러로.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된, 그 매입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월세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콘도는요. 이제 맨하탄 그 첼시 쪽으로 가볼게요. 첼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뉴욕에 가보셨을 분들은 다 한 번씩 방문해 보셨을 지역인데요. 굉장히 큰, 정말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들이 많은 지역이죠. 한국의 뭐 압구정하고 청담동하고 비교될 만큼 유명한 지역인데, 이 첼시에 다들 아시는 뭐 나오자마자 바로 첼시 마켓이 있고요. 이제 구글 캠퍼스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바로 앞에 있고, 또 이제 그 하이라인이라는 기찻길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뉴욕에 방문하시면 항상 걸으시는 이제 그런 유명 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아래에 이제 미패킹 디스트릭이 있고, 리틀 아일랜드라고 코로나 때 생긴 새로운 공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 가시면은 한 번쯤 꼭 방문하시는 그런 이제 명소인데요. 그리고 바로 위로는 이제 뭐 허드슨 야드가 있고, 첼시 피어 스포츠 센터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첼시에 원 하이라인이라는 콘도가 지금 올해 가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콘도가 많이 없고, 이 신축 콘도고, 또 호텔도 같이 들어오는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 콘도라서 이 원 하이라인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첼시 마켓의 부동산 트렌드는 약 10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많이 올랐어요. 매매도 56%가 올랐고, 렌트도 67%가 올랐습니다. 첼시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요. 원베드룸이 8,000불에서 한 9,000불 정도 되고요. 투베드가 12,000에서 17,000불 정도 합니다. 굉장히 세게 나오는 렌트의 마켓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허드슨 야드는 위에 가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상업용도 많고 하셔서 그쪽은 약간 오히려 안 좋아하시고요. 첼시 쪽은 주거 지역이에요. 레지던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이제 매입 가격은 허드슨 야드보다 더 쌉니다. 근데 렌트비는 더 똑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나와서 첼시 쪽을 많이들 선호를 지금 하시는데요. 이 원 하이라인 콘도는 지금 이 타워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서쪽에 보이는 타워가 이제 서쪽 타워고, 이 동쪽에 있는 타워가 이제 동쪽 타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콘도를 연결하는 커넥팅 포인트가 있고요. 이 동쪽 타워 10층에는 지금 파이나 호텔이라고 플로리다에서 5성급 호텔이에요. 뉴욕에 이번에 처음 진출한 호텔인데, 이 디벨로퍼가 위코프 앤 액세스 인더스트리라고 투 디벨로퍼가 이제 합쳐서 이 콘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액세스 인더스트리가 그 파이나 호텔을 또 이제 가지고 있어요. 매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출을 이제 시키고 요번에 들어오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 콘도 레지던스 사시는 분들은 호텔에 대한 룸 서비스 이런 걸 다 또 제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호텔 사람들은 우리 콘도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텔하고 콘도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명한 콘도들이 있죠. 뉴욕에 다들 아시는 뭐 바카라부터 시작해서 뭐 W 그 다음에 포 시즌 이런 호텔이 있죠. 그 다음에 허드슨 야드 에코낙스 이런 호텔이 있는데 첼시 지역의 가장 그 첫 요번에 호텔하고 같이 나오는 콘도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사도 이제 비앙케 잉글레스라고 거의 뭐 탑 5 안에 드는 이제 유명한 건축사죠. 이 첼시 지역은요, 나오자마자 이제 하이라인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4대 천왕, 5대 천왕이라고 부를 이제 유명한 그 건축사들이, 이런 콘도들을 지었어요. 토마스 헤더위크라고 그 허드슨 야드 베스를 지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영국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자하 하디드, 다들 아시는 굉장히 이제 지금 고인 되셨지만, 그리고 프랭크 게리, 되게 유명한 이제 분들이세요. 이런 거장들이 하나하나 건물을 첼시 지역에 다 지었기 때문에, 부동산 밸류 가치나 항상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건물들에 대한 이런 클럽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원 하이라인은 원베드하고 투베드, 뭐 4베드까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원베드하고 투베드입니다. 원베드는 이제 스타팅 가격이 230만 불부터예요. 230만 부터고 하나로 한 29억 원 정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투베드룸은 320만 불부터 시작입니다. 한 40억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매입 가격이 아까 이스트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높죠. 네, 조금 더 높은데 일단은 마켓이 자체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보시는 그 콘도의 뷰가 여기가 이제 허드슨 강이잖아요. 허드슨 강이고 저 아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저희 이제 코리니 본사입니다. 저희가 코리니 본사이고 이 첼시의 가장 지금 워터프론트에 붙어 있는 이 원 하이라인 콘도. 그래서 이 웨스트 타워에서는 가장 장점은 허드슨 강 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요. 이스트 타워는 맨하탄 동쪽을 보니까 스카이라인 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콘도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콘도 밖에서 보이시는 이제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러비가 이제 웨스트 타워, 이스트 타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텍 호슈라고 들어온 입구도 17가랑 18가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지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쁘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콘도 오너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편의시설 이런 부대 시설이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수영장, 실내 수영장인데 이거는 이제 솔트워터, 약간 소금물 수영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스킨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아파트에서 보는 이제 뷰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아파트예요. 한 2베드, 3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베드는 이렇게 서쪽 허드슨강 보는 뷰가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코너들은 이제 2베드 아니면 3베드로 많이 나오죠. 1베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가는 230만 불이고 3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918 스퀘어핏이고 굉장히 크죠. 26평 정도 해요. 그리고 관리비 세금을 합쳐서 약 매달 3,300불 정도 내세요. 근데 들어오는 렌트가 약 9,000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지금 큰 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을 하시면 약 7만 불 정도 렌트 수익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관리비하고 세금만 보시면 이거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들어오는 렌트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첼시 지역은 이 렌트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누가 사셔서 마켓에 내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런 디맨드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원베드 케이스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요 원 맨하탄 스퀘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원 맨하탄 스퀘어 콘도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원 맨하탄 콘도 옆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원 맨하탄 콘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운타운 쪽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브루클린 브리지하고 맨하탄 브리지가 같이 있는 투 브리지라는 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원 맨하탄 스퀘어는 지금 가장 왼쪽에 먼저 엑스텔이라는 이제 뉴욕에서 유명한 디벨로퍼가 지었는데,
지금 옆으로 지금 3-4개의 지금 초고층 럭셔리 건물들이 이제 뉴욕에 이제 그 파일링을 했습니다. 올라올 예정이고 약 3,000세대가 지금 이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워터프론트 지역인데요. 허드슨 야드랑 비교하시면 허드슨 야드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파킹장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워터프론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엄청난 많은 캐피탈과 지금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지금 이 워터프론트 파크를 약 5조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허드슨 야드의 반값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업사이드가 많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26년 정도에 저희가 이것들이 완공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2019년에 사셨던 분들은 잘 사셨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0년간 이 로어 이스트사이드 지역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지금 증가를 했어요. 매매가 약 1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마 뉴욕 안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증가한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렌트도 거의 75%. 왜냐하면 이 지역은 뉴욕시에서 그 조닝 지역으로 묶어뒀던 지역이에요. 개발 지역으로 이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이제 심했고, 그래서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묶어뒀던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좀 존이 풀리면서 주거지가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앞으로 더 오르지 않냐. 근데 아까 보여드린 개발 이런 뉴스로 인해서 더 많이 지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이 원 맨하탄 스퀘어는 뉴욕의 굉장히 이제 그 랜드마크적인 콘도예요. 우리나라 약간 63 빌딩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콘도인데, 엑스텔이라는 디벨로퍼가 지었고 80층입니다. 80층이고 815세대예요. 815세대. 보통 뉴욕의 콘도가 200세대라고 하면 저희가 큰 콘도라고 하는데, 이게 4개가 한 번에 붙어있는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거대형 콘도이고, 지금 편의시설도 약 10만 스퀘어핏, 2,800평이나 되는 뉴욕에서 가장 큰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밖에 안 나오시고 모든 거를 지금 다 해결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이제 콘도이고요. 장점은 가격이 원베드, 아까 투베드가 미드타운 첫 번째 말씀드린 이스트라이트랑 좀 비슷한 가격이에요. 비슷한 가격이 시작가가 이제 120만 불부터 15억 정도부터 시작이고, 투베드가 1.98 밀리언부터 약 25억 원부터 시작입니다. 허드슨 야드에 비해서 완전히 반값이고, 이제 가격도 좋고, 여기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20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텍스 어베이트먼트라는 이제 혜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욕은 재산세를 한 1% 정도를 내셔야 돼요. 재산세 100만 불짜리를 구입하시면은 1%니까 10,000불을 12달에 나눠서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재산세가 감면이라는 지금 이제 혜택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팩트죠. 그리고 다른 뉴욕시의 지금 이 텍스 어베이트먼트 프로그램이 2000년 초에 시작해서 2017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꼽으면 뭐 5개 정도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고, 나는 뉴욕 잘 모르겠다 라고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이 원 맨하탄 스퀘어에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렌트 인컴을 잘 받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넘버가 가장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만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뉴욕 부동산은 오로지 수익률만 보고 사는 마켓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모셔널한 이런 감정적인 팩터가 많이 들어가고, 나는 여기 말고 미드타운이 좋습니다, 3시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제 선호를 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퓨어리 넘버만 본다고 하면 이 원맨하탄이 굉장히 매력이 많습니다. 아마 뉴욕에서 가장 좋은 부대시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 콘도가 아마 센트럴파크 위치에 가 있다면 가격이 이 가격은 아닐 거고요. 이미 로비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웅장한 그런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여기 맨하탄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면서 저녁에 굉장히 이제 좀 판타스틱한 뷰예요. 여기 보시고 이제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도 이런 걸 한번 지어 놓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이런 밸류가 굉장히 크고요. 볼링장, 뉴욕에서 아파트에 볼링장이 있는 거는 많이 없는데 이 볼링장도 있습니다. 네. 볼링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농구장이 반 코트가 아니고 NBA 그 풀 레귤레이티드 코트예요. 메디슨 스퀘어 가드에 가셔서 경기 보시는 그 풀 코트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제 거대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수영장도 굉장히 여기도 솔트워러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부대 시설을 다 사용도 못 하세요. 저희가 여기 뉴욕에 나오기 전에 이 콘도를 그래도 뭐 한 달에 적어도 한 5번 이상 가는데요. 여기 가면은 가끔 가다 이제 한국 드라마가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를 이제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또 NYU랑 가까워요, 학교가. NYU랑 파슨스 학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이제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이 월가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미드타운에 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많이들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실제 콘도에서 보시는 뷰인데요. 뷰가 90% 이상 굉장히 좋습니다. 이 투베드가 코너 뷰가 나오고요. 이 원맨하탄이 Z 모양으로 생겼는데 각 코너 6개가 다 투베드가 다 지금 더블 익스포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예,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방은 내가 쓰고 하나는 이제 홈오피스로 쓰고 거실은 내가 쓰고 인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마켓이에요. 자, 이제 원베드를 말씀을 드리면 매입가가 이제 150만 불, 약 19억 원이고 709 스퀘어 핏, 20평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월 세금이 15불밖에 없잖아요. 세금이 거의 없죠. 세금이 없고 관리비가 합쳐서 1000불도 안 돼요. 뉴욕에서 예를 들어 뭐 룸메이트나 이런 거를 이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룸메이트 지금 1500불 밑으로 없어요. 룸메이트도 굉장히 비쌉니다. 방 하나 쓰는데. 근데 이건 1000불도 안 해요. 이 모든 부대시설을 이 1000불도 안 되는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한 이제 5,500에서 한 6,500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넘버가 굉장히 셉니다. 연 예상 임대수익이 한 6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좋고, 아니면 이제 자녀가 거주하시는 목적으로 좋고, 아니면 내가 가서 세컨홈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는 그런 콘도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레지덴셜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3가지 이제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거 더 많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이스트라이트, 첼시의 원 하이라인, 원 맨하탄 스퀘어, 그 콘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브로슈에 더 많은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속 미팅이나 이런 걸 원하시면 저희가 법무부 가온하고 같이 이제 후속 미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요새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보통 금액대는 맨하탄이 아무래도 제일 싼 금액이 한 50억부터 시작이고요. 한 300억, 이제 많게는 500억 정도. 그래서 가장 평균으로 많이 사시는 게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케이스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트라이베카, 다운타운 트라이베카 지역 다 아시죠? 뉴욕 안에서 탑 3 안에 드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미국 안에서도 아마 탑 5 안에 드는 지역일 겁니다. 트라이베카가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지금 1층짜리 상가 빌딩 매입 가격은 15 밀리언, 약 200억 정도이고요. 사이즈는 3,000 스퀘어 핏, 86평 정도입니다. 캡 레이시 5%가 넘게 나와요. 위치는 트라이베카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뭐 전철이 11개가 있고요. 도보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건물이 굉장히 많죠. 아마 주위에 다니시면은 역사적인 건물하고 비싼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실제 넘버를 저희가 받아서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연 임대 수익이 약 85만 불, 11억 원 정도가 나와요. 임대 수익이. 그리고 비용은 약 4만 8천 불, 5만 불이 안 되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 연에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 수익률이 5%가 넘는데요. 요런 물건들을 지금 많이들 지금 선호하시고 굉장히 이제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시니까 프라임 로케이션에 프라임 테넌트,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뉴욕은 프라임 로케이션에 프라임 테넌트가 들어가 있는 상업용 건물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예전에 이런 건물도 말고 그냥 상가 통째로 사는 거 있죠? 4층짜리, 5층짜리 그런 것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공실률이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밑에가 가장 렌트비를 많이 내는 지금 상가인데 비어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뭐 현재 프로젝트드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면 이 정도 받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새 가장 새로운 트렌드로 좀 바뀌는 상업용 건물이 이제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싱글 테넌트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뭐 계약도 오래 하고
렌트비도 계속 올려서 받고 이런 거를 좀 선호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테넌트는 프라임 테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펙트럼 케이블 지금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되는 회사예요. 뉴욕에 있는 모든 뉴요커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강제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이 회사가 약 10년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는 연에 이제 4%씩 또 렌트비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지금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신경을 안 쓰시는 거를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주거를 구매를 하셔도 저희 코리니가 모든 거를 그냥 다 해드리길 좀 원하시고 이런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세요. 갑자기 대표님이 건물 사셨는데 뭐 냉장고에서 물이 샜다. 근데 갑자기 바닥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 킴 해가지고 이메일 이만큼 보내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응대를 못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덜 쓰시고 임대비가 꼬박꼬박 들어가는 이제 그게 사실 최고의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건물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순서는 보통 주거를 먼저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용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상업용은 한국에 있는 상업용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뉴욕은.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보통 트렌드가 주거를 안전하게 보시고 하나 하신 다음에 상업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주거랑 상업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사는 구매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실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스텝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목적이 다르실 거예요. 예,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저는 자녀가 있어서 아니면 저는 투자로 여러 가지의 이런 목적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플래닝을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현금으로 구매하실 건지 여러 가지를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이제 계약서가 되면은 저희 클로징을 하실 때 현지에서 이제 변호사님과 또 이제 세금적인 부분, 이따가 오늘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하고 뉴욕하고 세금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또 컨설팅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아까 계속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도 귀에 아프실 정도로 들으실 정도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다 하나로 담아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지금 이제 구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이제 좀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뉴욕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새 저희 코리니가 이제 현지에 있는 그런 콘도들을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촬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또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좀 비교해서 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제가 뉴욕에 가면은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나올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